훈민 한자 원리로 배우는 중학교 한자 자습서 상권 제40강 6번 식물의 풀과 나무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오얏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오얏나무 가지에 오얏이 열려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오얏니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나무목 밑에 아들자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나무목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씨의 뜻을 나타내는 아들자 자녀자를 결합하여 오얏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오얏니는 나무에서 자두 열매가 열리는 일 오얏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도리가 있고 성씨로 쓰여 이 이씨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이씨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오얏니 이씨리입니다. 다음은 마을촌 시골촌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농촌 마을의 그림이 있고 그리고 당산나무가 있는 정자나무의 그림이 있습니다. 마을촌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변에 마디촌을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나무목을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법도촌의 뜻을 나타내는 마디촌을 결합하여 마을촌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마을촌은 마을 어귀에 정자나무를 세워 가꾸듯이 마을 어른을 중심으로 법도를 세우고 다스리며 스스로 살아가는 일, 마을 또는 시골이란 뜻이 되며 보기로 농촌이 있습니다. 이 고어에서 마을은 곧 관청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군과 음은 마을촌, 시골촌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오얏니는 나무목 밑에 아들자를 결합했습니다. 여기서 나무목은 오얏나무이고 그리고 여기서 아들자는 나무의 아들은 곧 씨이므로 오얏나무 열매가 달린 그런 오얏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오얏리입니다. 다음은 마을촌입니다. 마을촌은 나무목변에 법도촌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정자나무를 세우고 마을의 어른을 중심으로 법도촌, 법도를 세우고 스스로 다스리며 살아가는 곳이 마을이라는 뜻을 나타내서 마을촌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획이 같고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입니다. 그래서 나무목변에 제주제를 결합하면 이 안에를 이렇게 삐칩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제목제 또 재료제가 됩니다. 다음은 수폴림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수폴림의 짜임은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상행한 글자이고 해서에서는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을 나타내어 수폴림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어는 수폴림은 나무목에 나무목을 합하여 나무가 우거진 일, 수풀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살림이 있고 우거진 수풀의 나무들이 이 빽빽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밀림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수풀림 빽빽할림입니다. 다음은 나무 빽빽할 삶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여러 그루의 나무들이 많이 빽빽하게 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나무 빽빽할 삶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나무목 밑에 수풀림을 결합해서 나타냈고 해서에서도 이 소전의 글자가 곧은 선분으로 그리고 해서의 고유한 모양을 나타내어 나무 빽빽할 삶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나무 빽빽할 삶은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수풀이라는 뜻을 나타내어 일 나무 빽빽하다는 뜻이며 보기로 삼림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나무 빽빽할 삶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수풀림은 나무목변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나무가 우거진 그런 수풀이라는 뜻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수풀림 또 나무가 빽빽하다는 뜻을 나타내서 빽빽할 임입니다. 다음은 나무 빽빽할 삶입니다. 나무 빽빽할 삶은 나무목을 글자의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수풀림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빽빽하게 우거진 그런 수풀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나무 빽빽할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나무 빽빽할 삶입니다. 다음은 금지할 금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숲속의 신성한 지역에 사람들이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못하게 금지하는 줄을 쳐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금지할 금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수풀림 밑에 보일시를 결합해서 나타내고 해서에서도 수풀림을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귀신이나 제사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일시를 결합하여 금지할 금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금지할 금은 숲속에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신성한 지역에 사람들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출입을 금지한다는 뜻이며, 보기로 금지가 있고 백성들의 출입을 금지하는 이 대궐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금군이 있고 나돌아다니는 것을 금지하여 가둔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구금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금지할 금, 대궐금, 가둘 금입니다. 다음은 없을무입니다. 도음이 그림에는 숲이 불에 타서 결국 없어지려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없을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 대에 그리고 한삼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와 그리고 수풀림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전의 자원을 보면은 이 없을무는 사람 되는 사람은 무당입니다. 무당이 양손에 한삼을 끼고 한삼을 상행한 부분 글자입니다. 신이 내리는 나무를 세우고 수풀림입니다. 춤을 추다가 춤이 끝나면 흥겨운 분위기가 없어지므로 없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흥겨운 분위기가 있고 없고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은 수풀이 불화, 불에 타고 없다는 것은 분명하게 눈에 띄므로 그 수풀림을 불화로 바꾸어서 없을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서에서는 사람 대가 획줄임 변형하여 글자에 이 납작한 사람인 모양으로 나타내고, 그 밑에 한삼을 상행한 부분 글자가 변형한 모양을 결합하고, 그 밑에 수풀림이 생략하고 대신에 수풀이 불에 타고 없다는 뜻에서 불화를 납작한 모양으로 곧 불화 넉점으로 변형하여 그 밑에 결합하여 없을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없을무는 무당이 양손에 한삼을 끼거나 나뭇가지를 들고 즐겁게 춤을 추다가 춤이 끝나면 흥겨운 분위기가 없어지듯이 숯불이 불에 타버리고 없다는 뜻이며, 보기로 유무가 있습니다. 훈과 음은 없을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금지할 금은 수풀림 밑에 보일시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서 수풀림은 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신을 보일시로 신이나 또 제사상의 뜻을 나타내는 보일시를 결합하여 신성한 그런 지역에 사람들이 함부로 나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는 뜻에서 금지할 금이 되었고, 그 뜻이 파생하여 대궐금, 가들금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없을무입니다. 없을무는 이 부분은 사람 대가 변형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가로 긋고 네 번 내리 긋고 그리고 다시 가로 긋은 이 부분은 무당이 한삼을 양손에 끼고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춤을 추다가 춤이 끝나면 분위기가 없어지는 것처럼 불화 넉점은 수풀이 불에 타고 버리고 없다는 뜻을 나타내서 그 공통점이 없다는 뜻에서 없을 보입니다. 다음은 춤출무 무용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부채춤을 추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춤출무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없을무 밑에 어거티들천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는 춤을 춘다는 뜻으로 이 없을무에서 가로 넉점을 생략하고 그 밑에 어거티들천을 결합하여 춤출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춤출무는 춤을 출 때에 장단에 맞춰 발을 어긋디디며 춤춘다, 또 무용이라는 뜻이며 보기로 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없을무는 본래 무당이 춤을 춘다는 뜻이나 없다는 뜻으로 변함에 따라 춤출무를 새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훈과 음은 춤출무, 무용무입니다. 다음은 켈체, 채색알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딴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켈체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손톱조 밑에 나무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손조를 글자의 머리에 쓰이는 모양으로 변형하여 글자 위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무목을 결합하여 켈체, 채색알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켈체는 손으로 나무의 잎을 따거나 풀뿌리를 캔다는 뜻이며 보기로 채신이 있고, 이 켈체와 그 뜻이 흡사하고 또 손으로 나무 기둥이나 석가래에 이 채색한다는 뜻이 되면 보기로 채색이 있고, 이 채색할체와 그 뜻이 흡사합니다. 그리고 이 분별할 뼈는 다른 글자입니다.
훈과 음은 켈체, 채색할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춤출무는 이 부분이 본래 춤을 춘다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그 뜻이 없을 무로 됨에 따라서 새로 춤출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춤출무에서 부란 억점을 생략하고 그리고 발을 어긋디디며 장단에 맞춰서 춤춘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어긋디딜 철을 결합하여 춤출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켈체입니다. 켈체는 손조, 손톱조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무목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나뭇잎이나 풀뿌리를 또 따고 캔다는 뜻을 나타내는 켈체입니다. 그리고 발자국변은 이 글자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발자국변에 이 켈체가 들어있는데 이 발자국변은 짐승의 발자국을 보고 무슨 짐승의 발자국인지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취할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땅에서 무엇을 파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채취할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선 손수변에 켈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손수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켈체를 결합하여 채취할체, 켈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채취할체는 손으로 나뭇잎을 따거나 초목의 뿌리를 캐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채취한다 또 캔다는 뜻이며 보기로 채취가 있고 자연물을 채취할 때 필요한 것을 고르듯이 이 가려낸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채택이 있습니다. 훈과 음은 채취할체, 캘체, 가려낼 체입니다. 다음은 나물체, 채소체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배추와 무의 그림이 있습니다. 나물체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풀초 머리 밑에 켈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그대로 풀초를 글자의 머리에 나타내고 그 밑에 켈체를 결합하여 나물체, 채소체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나물체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캐내는 것이 일 나물, 채소 또 남새, 푸성기라는 뜻이며 보기로 채식이 있습니다. 훈과음은 나물체, 채소체, 남새체, 푸성기체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채취할체는 손수변에 켈체를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나뭇잎을 따거나 또 풀뿌리를 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켈체입니다. 또 물건을 캐서 가려낸다는 뜻에서 가려낼 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물체입니다. 나물체는 풀초 머리 밑에 켈체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풀초, 풀을 켈체, 캐는 것이 바로 나물이라는 뜻을 나타내어서 나물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물을 여러 가지 다른 말로 나타내는데 채소라고도 하고 또 남새라고도 하고 푸성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훈과 음은 나물체, 채소체, 남새체, 푸성기체가 되었습니다.